서 변호사님, 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어디 신문 보니까 성주 참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드 사건 났을 때 2016년 성주 참외 그 사드로 레이저로 다 그냥 구워 삶아갖고 못 먹는다 해가지고 그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예. 지난해 5,763억 원의 매출을 올려갖고 농가들이 연수익이 다 1억씩 넘는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올해는 6천억 이렇게 했다. 아니 조그마한 그 군에서 참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데 지금도 그 사드 반대하는 그 시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사드도 정상 가동이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때 주장했던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이가 거기에 또 좀 벤치마킹을 했는데 광우병 사태, 그 다음에 사드,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괴담을 계속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토요일 날요. 예. 이재명이가 이제 그 집회를 했죠.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그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아, 그래요? 이놈이 이게 헛소리를, 자기가 이게 윤석열 뭐한테 헛소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궤변 헛소리를 하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궤변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그 정부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격하더라고. 정부가 야당이 정부의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지. 아니 야당이 하는 일이 뭐 있다고 본연 비판하는 일이 단데 예. 정부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면서 이놈이 더위를 먹었는지 말이 헛놓는지 계속 그래. 포퓰리즘 이뻐. 그거 지금 거부권 행사한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국민들이요. 원래 그 한두 번 속지. 예. 양측이 있잖아. 예. 양측이한테도 두 번 속았지 세 번째는 안 속았잖아요. 예. 처음에 광우병에는 많이 속았죠. 아, 많이 속았죠. 아니, 저도 깜빡 속았어요. 내 송송하고 구멍이 탁 뚫린다니까. 예. 그때 막 그 어린애들까지 유모차 끌고 그때 그 MB가 또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아침 햇살 부른다고. 그러니까.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MB가 너무 그냥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시청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MBC PD 수첩요. 예.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드. 이거는 이게 사람이 그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게 참외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괴담을 퍼뜨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안 통할 겁니다. 아마 이게 저는 이번 집회가요. 예. 결국은 이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그 송트남의 돈봉투 사건, 그 다음에 김남국의 코인 게이트, 이걸 이게 어떻게든 이슈를 한번 전환해보자. 국민 전환. 그렇죠. 이런 예. 게 꼼수로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예. 이제 국민들이 뭐 한 번 쏘게 두 번 쏘가요. 예. 이제 이거 국제기구 IAEA가 다 수치나 검증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해류 따라 미국 거쳐, 호주 거쳐, 대만 해가지고 이게 동해안 오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류가 저쪽으로 그렇죠. 미국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태평양을 쫙 도니까. 예. 따라서 이제 이 괴담은 이제 국민들이 워낙 요즘 똑똑해지고 또 요즘은 정보원이 옛날 같으면 MBC, KBS밖에 없었잖아요. 예. 요즘 이게 여러 유튜브도 있고 정보를 다양하게 했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 괴담은 옛날에 그 광우병이나 사드하고는 달리 국민들이 현명히 판단하기 때문에요. 전액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일에 20일이죠. 오염수 뭐 저지 전국 행동의 날인가 그 집회 이재명하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참석했는데 수도권 의원들은 다 참석을 하고 이렇게 독려를 한 것 같은데 박광훈 원내대표도 참석을 안 하고 수도권 의원이 97명인데 30여 명도 안 왔다고 그러네요. 이재명의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봐야죠. 결국 이제 뭐 이재명은 이제 뭐 완전히 당을 장악하기 힘들어요. 리더십이 옛날에도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그 외에도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있잖아요. 네. 저는 일본 가서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봐요. 이거 외에도 이번에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원폭 피해자들 있잖아. 히로시마, 나가사키. 근데 이분들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만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아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하고 국교 수교할 때 그때 살린 동포하고 그다음에 원전 피폭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미해결로 남겨놓거든요. 그때 유령탑은 1970년에 세웠으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예. 탑은 그런데, 근데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보수 대통령들이 아무래도 일본에 그분들이 살다 보니까 해결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못 만났고 특히 좌파들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거의 끝났거든요. 예. 오히려 위안부나 강제징용. 예. 강제징용은 이게 이미 그 합의서에 끝난 걸 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핑계대 가지고 계속 하잖아요. 예. 근데 좌파들도 이게 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강제징용 이미 끝난 거 이것만 내세운 거죠. 따라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원폭 피해 대표들 만나가지고 이게 그 껴안고 울고요. 정말 이게 저도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이번에 이게 그때 타양살이하면서 이게 원폭 피해 얼마나 이게 봤습니까? 그럼요. 제가 이게 통계를 적어온 거 보니까 히로시마 있잖아요. 그때 히로시마 인구가 33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14만 명 있잖아요. 14만 명이 사망했는데 아마 이제 그 중에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3만 5천 가까이 된대요. 엄청나게 피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나가사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분들을 한 번도 우리 조국이 돌보지를 얼마나 보호를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만나니까 어떤 분은 저성에 있는 우리 그 아버지, 어머니들도 기뻐하실 거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번에 그 원폭 피해자 동포들 만난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시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령탑 방문한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젤렌스키 회담 있잖아요. 그것도. 와,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 봐요. 이제 우리도 이제 6.25 때 16개 나라 도움받은 거 이제 국제사회 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맞아요. 국제사회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천병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지금 여기 우리는 북한하고 대처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많이 만들잖아요. 이미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다 합쳐도 우리보다 안 돼요. 이걸 이게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에서 우리가 이게 지뢰 탐지기나 적극 도와주겠다. 이것도 이게 저는 정말 잘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외교는 저는 흠잡을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극단적으로 보면 외교의 신이다. 극단적으로 저는 이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막 뛰어오는 거 보고 이야 정말 지난번 방미해가지고 그 팝송 부른 거 그런 것이 엄청나게 그 미국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와. 우리 쪽에서는 뭔 대통령이 가서 팝송이나 부르고 뭐 거기 그러냐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뛰어온 거 이건 엄청난 일이죠. 야 연세가 얼마입니까? 근데 뛰어와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반가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외교가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상당히 외교 무대 중심으로 우뚝 선 거고요. 이거하고 이게 문재인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니 중국 가서 9개 혼밥 먹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는 사진이 문재인 내놓지도 않는데 단체 사진 찍고 가버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 태극기를 막 다르지도 않은 거 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나라 이름도 몰라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중국 가서는 수행 기자들이 그 공안 요원인가 보안 요원들한테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래도 말 한마디 항의 한마디 못하고 돌아왔죠. 미국에 국빈하면 못 갔잖아요. 그리고 이게 트럼프가 그렇게 문재인 늦좀 빠지라고 끼는데 김정은하고 둘이 하려고 그거 끼가지고 나도 좀 껴달라고 구걸했잖아요. 정말 이게 문재인 때 5년 동안 얼마나 이게 국제방송 다 당했습니까? 부끄러운. 근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바이든이 뛰어와가지고 할 정도면 정말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아주 이제 높아지고 세계 허브 국가, 세계 우리 그 룰 있잖아요. 룰 메이커. 세계 규범 창출하는 정말 이런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외교는 만점이다. 이렇게 제가 광주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영어가 전혀 안 되는지 그 뭐 정상들 모이면 혼자 멀쩡하니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밖에 혼자 서 있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이게 소통이 되는 모양이에요. 대충은 뭐 얘기하고 말은 알아듣는지 뭐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통역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정상 정도 되려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 정상들도 보면 다 바로 이 통역 없이 공식적인 자리 아닌 경우는 막 하잖아요. 옆에 앉아서.
그래서 이번 그 G7 회담을 보면은 각국도 이제 한국을 넣어가지고 G8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거의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 덩치가 외국 뭐 사람들에 비해서도 전혀 꿀리지 않은 면도 그것도 좀 든든하더라고요. 전에 그럼 이만해 갖고 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히로시마 G7 회담을 계기로 해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 G8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G8이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럼요. 이게 이미 뭐 여러 국력은 G7 못지않고요. 그렇죠. 저는 좀 있으면요. 이번에 북한에서요. 북한에서 이제 그 일가족이 애들까지요. 일가족이 이제 그 목숨을 걸고 NLL로 바다로요. 기순해 왔잖아요. 이게 그 문재인 때는 뭐 코로나 핑계는 되지만 67명까지 1년에 줄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하면 무조건 이게 다 수용하고 돌봐준다. 이런 데 원칙이거든요. 아마 이제 그 북한에서도 이제 그 상당히 그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 넘어오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좀 있으면 이게 북한의 김정은이도 물밑에서 이게 우리 좀 대화 좀 하자. 솔직히 저 북한 정권은 문재인 같은 아들은 삶은 소대가리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저놈에게 해봤자 좀 힘도 없고 저 남한에서 안 된다 보수. 이래서 삶은 소대가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미국의 영향력도 윤 대통령이 전혀 없다고. 북한하고 한다면 믿음이 가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좌파들이 반대할 수는 없잖아. 반대할 그러면 이게 보수 윤 대통령이 한다면 그러면 이게 보수가 지지하는 그 정도의 당당한 대북을 한다면 그러면 이게 좌파들은 뭐 바라만 볼 수밖에 없죠. 부럽지만. 그러면 이게 북한도 진작에 놉니다. 저는 앞으로 이게 그 김정은도 윤 대통령한테는 이게 좀 꼬리 내리고 고개 숙이고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게 비굴한 자한테는 중국 뭉개버립니다. 그러면요. 세게 나가면 중국 꼼짝 못해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 베트남은 뭐 그냥 이게 중국 배가 오면 갖다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베트남을 무시 못하는 거죠. 필리핀이 얼마 됩니까? 필리핀도 지금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문재인처럼 아이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인데 우리는 이게 낮은 산입니다. 뭐 이지랄 하니까 이게 중국에서 야 문재인 너 무시하고 너는 밥 9개 혼자 먹어.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있으면요. 시진핑도 진지하게 윤 대통령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옵니다. 이게 외교예요.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믿고 이게 단호하게 이렇게 대응하면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도 저는 이게 윤 대통령 좀 이게 인정하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놓을 거다. 이래 예상이 돼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사실 뭐 트럼프만 하더라도 문재인하고 가까운 척 했지만 문재인을 알기를 흑살이 쭉쟁이로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 벌써 뛰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바이든 바로 해가지고 뭐 제재도 좀 풀 수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상당한 이제 뭐 밀사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여건은 형성이 된 것 아닌가. 김정은이도 지금 한 1년 지켜보니까 이 문재인처럼 이게 갖고 놀 수가 없겠구나 한 걸 딱 알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김가지까지 딱 들어와가지고 차고 앉았으니까 안보 쪽에는 뭐 도대체 구멍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도 좀 머리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선 아쉽잖아요. 자기들 지금 뭐 식량난이 보통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외 외교도 잘하지만 대북 외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니까 결국 김정은이도 백기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